안녕하세요. 후드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키핑장을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좀 이른 시간에 영상을 찍습니다. 늘 집에 가기 직전이 돼서야 영상을 찍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게 되는데 참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영상 찍고 할 거 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자마자는 분갈이 하고 할 거 하고 그리고 꼭 집에 돌아가기 직전 돼서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도 했고 저거도 했고 뭐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육이 중에 정말 볼품없는 애가 하나 있네요. 이 아이는 석화입니다. 다육식물과에 있는 뿌리로 있는 구근 식물이거든요. 근데 잎이 넓어요. 그리고 꽃이 정말 자주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요게 묵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잎장을 낙엽처럼 다 떨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봄이 되면 요 가지가 새롭게 올라와서 또 꽃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다려줘야지 하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자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았고 또 오늘도 때를 잊은 이 봄에 피었던 아이들 루비네크리스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길쭉길쭉한데요. 이 아이가 다져질 때 점점 더 동그랗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찐핑크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담벼락에 풍성하게 있는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아이들도 머리를 다 앞으로 내려주어서 이 앞이 풍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길 거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는 이 아이들을 너무 길면 조금씩 끊어다가 다시 위에 올려서 콕콕 꽂아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풍성한 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꽃도 정말 작아요. 앙증맞고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또 제가 어찌 해보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 후지금이에요. 후지금인데 요거는 너무 치마를 심하게 입어서 제가 꼬집기를 하다 안 돼서 윗부분을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자구조차도 지금 보시면 웃 크는 느낌이 있어요. 웃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대책이 안 서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지간하면 풀분을 안 쓰고 풀분이라는 건 플라스틱 화분을 말하는데요. 플라스틱 화분을 안 쓰고 전부 도자기 화분으로 바꿔서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플라스틱 분에 쓰는 것도 있고 어지간하면 다 바꿔서 도자기 화분에 앉힙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잘 다져지고 굳혀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은 진짜 저한테는 뭐 초록초록 해도 예쁘지만 다육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보시면 요 아이는 멕시코 선라이즈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뿌리가 잡혀서 좀 뿌리가 활착이 인제된 느낌이고 여기 위에 에오니움 아이들이잖아요. 요거는 핑크 여왕이래요. 핑크 여왕도 잎장이 길었었는데 짧게 다져지고 있고 요 아이가 선라이즈거든요. 요 아이가 더 활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화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이가 더 예쁘게 다져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분기 올라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기 올라오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손으로 만질 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분갈이 하는 것도 알려달라고 하셨었는데 분갈이 하는 거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제 지인께서 이 영상을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정말 초보이십니다. 그래서 분갈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갈이 영상도 한 번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는 그딴 걸 뭐하러 올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갈이 영상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 오늘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다육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시점이에요. 다육이들이 예뻐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은 똑같은 아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아이는 머큐리입니다. 이 아이 머큐리예요.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여리여리한 머큐리가 있는데, 보세요. 이 아이 머큐리예요. 이 아이도 머큐리예요. 이 아이는 더 환엽이고 수영이 더 예쁘죠. 물러서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가을 맞이해서 한참 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쑥 커진 느낌이 들고, 과연 이 노란 화분에 심겨있는 요 머큐리도 예뻐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머큐리는 시간이 지나도 명품이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지만 머큐리 같은 아이들은 명품이어서 좀 제가 쉽게 가지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라가모도 명품 중에 들어갔었고요. 베로니카, 요 아이도 명품이었었고, 마왕, 제 마왕 포스가 안 나요. 포스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쑥쑥 컸으면 좋겠는데 이제서 뿌리가 활착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왕은 정말 마왕다운 포스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제 포스를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이아, 이 아이 예쁘죠? 맑은 가이아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손톱 끝이 검붉게 변한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화분을 조금 더 큰 걸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분 옮기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화분을 옮길 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그 복토 흙이 보이게 심어 놨잖아요. 요렇게 정도 심어 놓고 요 심겨진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 얼굴을 꽉 채워서 화분이 정말 꽉 찬다 싶으면 그때 이 화분보다 한 단계 큰 화분을 옮겨주는 거예요. 무조건 큰 화분에 심는다고 다육이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심어서 다육이 뿌리도 정리해줘 가면서 키우면 화분이 적절한 화분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얼굴을 점점 키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이 뒷줄에 앉은 애들이거든요. 요 뒷줄, 맨 윗줄 말고요, 요 뒷줄에 앉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처음에는 손바닥보다 작았던 아이들인데 제가 조금씩 화분을 늘려서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을 무작정 많이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육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아이들이 뿌리로 흡수해서 배출하는 양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정해져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오면 다육이들이 물음이 오거나 아니면 이 화분 속에 흙이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은 적절한 화분에 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아는 초보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에 초보였던 분이죠. 그분이 마디바를 심었는데 그 마디바를 엄청 대품 화분에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를 심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다행히 물 조절을 잘 하셔서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작은 소품 아이를 대품에 심었을 때는 그만큼 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키운다고 큰 화분에 심기보다는 이 아이의 몸에 맞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크면 그 몸에 맞게 또 옮겨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다육이들을 정말 예쁘게
또 단단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육이들이 대부분 저는 좀 몸에 꼭 맞게 심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나면 자랐을 때 이 아이가 화분에서 더 이상 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큰 화분으로 옮겨줘요. 왜냐면 창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보다는 약간 큰 게 포스가 있고 예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멋있음을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애들은 화분 사이즈를 계속 옮겨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 맨 뒷줄에 앉은 아이들 사이즈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옮겨서 키웁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이 점점 이 모습을 갖춰가니까 다육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이제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화분에 먼저 앉히는 것은 지양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예요. 다육이들이 물러서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그냥 큰 화분에 그냥 막 앉혀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물러서 죽는 거 싫다, 아낀다 요런 아이들은 적당한 화분에 심어서 키우다가 또 적당한 그 큰 크기에 맞게 화분을 옮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육이들을 키우시면 돼요. 키우는 거는. 그런데 나는 절대로 크게 키우기 쉽지 않아. 그러면 뿌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원래 있었던 화분에 다시 앉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져지면서 요 아이들이 더 크기를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화분에서도 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는데 이렇게 각 계절이 변할 때 적응을 해 나가듯이 이 아이들도 계절이 변할 때마다 적응을 하거든요. 더우면 더위에 대비를 하듯이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느낌을 잘 살피셔가지고 다육이를 키우신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키우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식물 키우는 게 제 적성에 맞아서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다육이들 또 뭐 관엽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는 리듬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니까 맨날 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맞게 키우셔야 합니다. 어느 유튜버님께서 뭐 물을 주라고 했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시는 동네의 기온이나 본인이 사시는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그런 걸 잘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을 써서 이제 유튜버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호두엄마는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또 걱정 어린 잔소리를 잔뜩 늘어놨는데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늘 더 노력하는 호두엄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